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수갑은 현역인 주철현 후보, 여수을에서는 조계원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여수갑 경선에서는 현역 주철현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주 후보는 상대인 이용주 후보와 고소고발까지 벌인 난타전 끝에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여수갑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주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의 1대1 대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로 상생 협력에 가면서 공동 공약을 개발해서 내걸고 또 공동 선대위를 구성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여수 발전을 지난 4년간 정체되어 있던 여수 발전을 좀 가속화시키는. 여수을은 도전자 조계원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조 후보는 현역 김혜재 후보와 TV토론, SNS에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일단 최대한 겸손하고 최대한 정열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과 함께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수갑보다 여수을은 변수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본선에서 후보들 간 다자구도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먼저 민주당 경선 전 탈당을 선언한 권오봉 후보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무소속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택 후보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전자인 진보당 여찬 후보도 표심을 공략 중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두 후보는 지역 공약을 함께 발표하는 등 공동전선을 형성해 선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민주당 여수갑을 선거구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전남 동부권에는 서동영 권양엽 후보가 경합 중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경선만 남은 상태입니다. 해당 경선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달 초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총선 전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한 조국 대표가 여수 MBC와 대담을 가졌는데요. 당의 비전과 활동 계획,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문형철 기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국 혁신당 창당한 지 11일 지났습니다. 네. 창당의 이유와 배경 설명해 주시다면. 예, 제가 윤석열 정권 이 출범 이후에 한 2년이 지났는데 2년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무능함, 무책임함, 무도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본 근본 토대와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 개인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판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창당을 추진했고 실제 창당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이 돌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네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분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정면에서 나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1차적으로는 속이 시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준다는 측면 외에 민생과 복지가 중시되는 선진형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책 비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측면이 동시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주 놀라울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 현 정부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거셨는데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근본 가치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2년 동안 우리가 볼 만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3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 종식시키고 새로운 스타트를 해야 된다. 리셋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위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범죄를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누구의 범죄 혐의를 덮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수사를 다 했어요. 그 기소까지 되었어요. 그 재판에 따라 결과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고 따라서 기소도 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 자체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무죄로 추정되긴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 대표님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저에게 가장 나쁜 경우가 생긴다 하면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이 대신해서 저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같이 다른 대체적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예. 지역입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시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범민주 진보 진영의 일원입니다. 항상 연대하고 또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민주당보다 더 단호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고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에 있어서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행동 방식, 투쟁 방식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도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남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했던 메가시티 그걸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전략이 있는데 그걸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과 사람을 지역에 남길 수 있고 돌려줘야 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김승남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문금주 예비후보 측이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며 민주당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를 벌여 문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경선 무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과 명분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며 김 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남을 방문해 전남 동부권 주요 발전 전략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지원해 전라선 호남 내륙 익산에서 여수를 연결하는 180km 구간을 빨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남북권 종합항만인 광양항을 스마트 자동화항만으로 적극 개발하고 항만 배후 부지 655만 제곱미터도 계획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흥군 복내면 173만 제곱미터 부지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조성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순천의 K디즈니 조성을 통한 남해안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와 구례, 하동, 곡성군이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과 맞물려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해온 광양시와 구례군, 하동군, 곡성군은 지난해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섬진강 하류의 명품 관광 자원을 광역 관광권으로 연계 개발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섬진강을 매개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지자체 간의 중복 투자를 줄이면서 정부의 관심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500억 원에 이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인 지리산 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와 연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례에서 만난 4명의 시장 군수들은 지난해 말에 확정된 문체부 사업과 관련해 올해 세부계획 수립과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83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워케이션 센터가 한동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병행한다는 최신 관광 트렌드로 광양은 아트케이션, 구례는 그린케이션, 하동은 부케이션, 곡성은 레저케이션 등 지역마다 각각의 관광 스테이가 들어섭니다. 4개 지자체 12곳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섬진강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고 4개 시군의 유료 관광지 할인 이벤트와 산수유, 매화, 벚꽃, 장미 등 봄꽃 축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또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마라톤 코스와 자전거 도로, 걷기 길도 경쟁력이 충분한 콘텐츠로 손색이 없습니다. 생태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각 4개 지자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을 연계를 해 나간다면 어느 광역 관광에 못지않는 하나의 벨트가 형성이 되리라고.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섬진강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광역 관광벨트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6개월여의 정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새롭게 개장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난 6개월여 동안의 정비 기간 동안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애니메이션 요소 등이 융복합된 콘텐츠들이 새롭게 강화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새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 새롭게 조성된 스페이스 허브에서 개막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와 공공장소 이용 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최병용 전남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예술가를 포상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 이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장시간 정전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상인들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설비가 고장나 정전이 되더라도 한국전력은 규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인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 46개의 점포가 입주한 무안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단지 내 상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에 상가 앞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으로 밝힌 것은 상가 내 변압기 고장, 변압기 교체 등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전력이 돌아온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식재료가 상하거나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죽 쳐놓은 것도 다 버려야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상가 전체가 손해가 많이 있었죠. 이쪽은 거의 다 배달이고 하니까요. 배달도 아예 안 돼. 코스 자체도 아예 안 돼. 손님이 아예 뭔가 못 받아가지고 저희도 매출 완전 반토막 나가지고. 상인들은 한전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뿐.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에 전기 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해둔 만큼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입주 당시 제출해야 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 하단에 이 같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비상용 자가 발전기까지 구비해 써야 한다는 이렇다 할 안내는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쪽으로 전쟁 땡기다는 개인 발전기가 어떻게 상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약관상에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한전. 하지만 여기에 한전의 전기 설비 고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평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한전은 정전 피해 예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을 통해 관련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와 전기 사용 신청서에 고지하고 있으며 공장 등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시가 경기도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늘 광양시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식을 갖고 문화와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10만의 수도권 대도시로 도농복합지역에서 핵심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이 광양시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가 15일까지 운영됩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는 상담소에서는 법률과 심리,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여수 디오션CC에서 한국 여자 프로골프 최강 구단을 가리는 아쿠아가든 디오션컵 골프구단 대항전이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국내 유일 여자 골프구단 대항전으로 롯데를 비롯해 12개 골프단 46명의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데요. 지난해에는 현장 티켓 2,500장이 매진된 바 있습니다. 저돌적으로 프로축구 K리그 그라운드를 누빈 광양 루니 이종호 선수가 최근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선수는 7시즌을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면서 195경기 48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였습니다. 광양 지역의 한낮 기온 18도까지 올랐는데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당분간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고흥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 육박하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커지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지만 공기질은 탁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전남 지역의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6도, 광양 4도, 순천 3도, 고흥은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7도, 순천, 고흥 19도, 광양은 2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낮 12시 16분, 간조시각은 오후 6시 2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